아이기스가 거패지왕을 사용한 뒤 조로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라는 건가?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베이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소리쳤고 조로의 삼도류 절명청파와 아이기스의 거패지왕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조차 아이기스의 방어를 뚫어내지 못한 듯 싶었지만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의 생명에 위협이 가할 만큼 엄청난 양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전신이 피로 물들며 도신류가 패기를 흡수하는 동안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냈고 잠시 후 조로의 도신류 역시 영구적으로 폐양색 패기가 휘감긴 영구패도로 변화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강해지며 아이기스의 거패지왕마저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거대한 황제의 형상은 사라졌고 아이기스의 방패 혼천폐무순도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며 아이기스는 조로의 삼도류 절명천파를 막아내지 못했고 아이기스의 전신이 피로 물들며 아이기스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상처를 순식간에 회복하며 가까스로 정신을 잃지 않으며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롤로노와 조로 두 개의 검을 영구패도로 만들어내다니 어쩌면 세계정부가 맞이한 최강이자 최악의 적은 몽키디 루피가 아니라 당신일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 역시 체력이 꽤나 소진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아직 진정한 삼도류를 완성하지 못했군. 네 녀석이 전투를 지속할 체력이 남은 걸 보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화도일문자를 바라보았고 엔마와 도신류마저 영구패도가 되었지만 화도일문자만 아직 영구패도가 되지 못했기에 조로는 아직 자신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한번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결착을 지을 준비를 마쳤고 아이기스는 어쩌면 이 대결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순 없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두지 않고 싸우면 곤란하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조로와 대결을 재개할 준비를 마칩니다. 아이기스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 조로, 워큐리와 함께 공허의 세계로 이동하였고 루피는 이문을 바라보며 뭐야 조로와 쌍디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라고 말했고 이문은 루피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으며 루피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훼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문을 바라보며 니시시시 그래 어차피 조로랑 쌍디인데 아무 일 없겠지. 빗자루 녀석 너만 날려버리면 모든 게 끝나겠군. 이라고 말한 뒤 루피도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하여 이무와 비슷한 크기로 커졌고 루피와 이무는 곧바로 서로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이무와 루피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바다조차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레드라인에는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레드라인 근처에서 대결을 치르던 중장 이하의 해군들이 모조리 기절했으며 해적과 혁명군 대부분이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또한 해일과 지진과 같은 충격파가 군함과 선박들을 덮치며 해군, 해적, 혁명군을 가리지 않고 근처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정신을 잃은 채 수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아카이누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몸이 굳어버렸고 샹크스조차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있다간 이곳에 있는 사람 99%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레드라인에서 대피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벤베크맨을 제외한 모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원들이 기절했기에 현실적으로 샹크스 혼자 모든 이들을 옮길 수 없었고 현재 레드라인에서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극소수였으며 그 극소수조차 해일과 지진과 같은 충격파로부터 정신을 잃은 이들을 구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스모커가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과 해적, 혁명군을 최대한 살려내려 했지만 스모커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해군과 해적, 혁명군을 살리기란 불가능했고 스모커는 해군을 위주로 뭉게구름을 만들어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절망하며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나 패기를 사용하여 지진과 같은 충격파를 멈춰 세웠으며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며 정신을 잃은 해적과 혁명군이 모조리 공중에 떠오릅니다. 또한 넓게 펴진 실이 공중에 뜬 해적과 혁명군을 모조리 캐치한 뒤 근처의 섬으로 옮겨버리는 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저런 짓이 가능한 건 그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군 측 진영에선 순식간에 거대한 점토들이 생겨나며 군함이 침몰하는 것을 막아냈으며 부처님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나타나 패기를 사용하여 지진과 같은 충격파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프가 레드라인의 중심에 나타났고, 해군, 해적, 지금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 레드라인에서 벗어나라. 인간의 몸으론 감당할 수조차 없는 신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와 이무가 충돌하는 것만으로 레드라인이 붕괴되어 갔으며,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거의 모든 이들이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과 해적은 즉시 전투를 중단하며 곧바로 레드라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레드라인에는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패기를 버텨낼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루피, 조로, 쌍디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은 전원 레드라인에 집결했고, 그 누구 하나 정신을 잃지 않은 채 레드라인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이봐, 모두 써니호에 탑승하라고, 고대병기 플루톤이 새롭게 탄생했다고 라고 소리쳤고, 나미는 제우스를 활용하여 징베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을 데리고 써니호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해왕류 포세이돈을 엄호하기 위하여 물에 둥둥 뜬 채 공중을 바라보며, 루피군, 이번 적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군. 하지만 자네라면 언제나 그랬듯 답을 찾을 걸세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난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확실히 감옥에서 썩는 것보단 바깥 세상이 낫군 이라고 소리쳤고, 빅맘은 맘마 밀짚모자는 어디갔지? 우리를 가둬버린 정부놈들은 내가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를 비롯한 크로스길드가 모습을 드러냈고, 미호크는 밀짚모자 일당을 바라보며 완전체가 모인 것은 저들 뿐인가? 개개인의 무력도 수준급이지만 결속력과 단합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군. 진정한 의미의 최강의 적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무와 루피는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뒤 2차전을 시작하였고, 이무는 확실히 체력을 회복한 뒤 기량이 상승하였다. 밀짚모자 루피, 조이보이를 확실히 뛰어넘었다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니시시시, 누군가의 그늘에 얽매이는 이 녀석은 결코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뒤 단숨에 이무를 내려 찍어버리려고 하였고, 이무는 소용없다 밀짚모자 라고 소리친 뒤 4개 원소 중 하나인 불의 힘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의 전신을 불태워버렸고, 루피는 화상을 입으며 주춤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고질적인 약점 받아, 하지만 난 그조차 극복했다 라고 말한 뒤 4개 원소 중 하나인 물의 힘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섬 하나를 통째로 수장시켜버릴 만큼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며 루피를 그대로 집어 삼켜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젠장, 바다를 쓰는 건 반칙이잖아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르려 하나 바다가 루피를 덮쳐버렸고, 루피는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루피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루피를 바다에 처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몸에서 황금빛의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며 루피를 덮친 파도는 그대로 소멸되어 버렸고, 이무는 설마 놈도 진정한 능력을 깨우친 건가? 악마의 열매를 이 세상에 남긴 이는 숲의 신,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사람 열매 모델 야훼만은 각기 다른 신들이 남긴 악마의 열매이기에 바다의 신의 저주를 받지 않아 바다의 힘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물론 열매의 능력을 극한까지 활용했을 때 가능한 얘기, 밀짚모자 루피, 조이보이조차 다다르지 못한 경지에 다다랐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며, 루피의 기량은 조이보이마저 확실히 능가한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루피는 기어6를 활용하여 이무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아선 뒤 곧바로 자신의 손을 쭉 뻗어 이무의 뒷목을 잡은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무릎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이무의 앞면에 니킥을 적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어느 섬으로 떨어져 버렸고, 루피는
히시시시 즐거워지는데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해방의 드럼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큰 소리로 레드라인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레드라인 깊은 바닷속에서 누군가가 깨어났고 그 인물은 니카 돌아왔는가 라고 중얼거립니다.